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가 주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플러팅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플러팅이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여 말을 걸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말의 조합을 동들어 하는 표현이죠. 예전에는 플러팅 대신 직접대다, 들이대다, 꼬시다, 유혹하다, 희롱하다 등으로 표현했는데요. 요즘에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플러팅 멘트는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라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또는 넷플릭스 보고 갈래?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 보고 갈래? 영화 보고 갈래? 차 한잔하고 갈래? 라고 하죠. 이런 멘트를 사용하면 상대방과 자고 싶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숨기면서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효과적인데요. 이것이 뭐냐고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여자가 아무리 오늘 남자와 자고 싶다는 생각을 했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오빠, 왜 이래? 취했어. 라고 말하며 발을 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째, 여자는 언제 자고 싶다는 욕구를 많이 느끼는지, 둘째, 여자들이 남자에게 주고 싶을 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셋째, 그 신호를 파악한 남자가 그녀와 잠자리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이것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전 정말 대부분의 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급 비법이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1점. 여자는 언제 욕구를 강하게 느낄까? 대부분 사람들은 연애하면서 남자만 잠자리를 원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자도 남자만큼 욕구가 있답니다. 다만 남자보다 더 잘 참을 수 있는 것뿐이죠. 물론 대부분 남성의 성욕이 여자보다 훨씬 강한 편이지만 여자들도 성욕이 있거든요. 하지만 사회적인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숨기거나 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결혼한 여자일지라도 남편을 마음껏 자신의 성욕 분출구로 다룰 줄 아는 여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도 때로는 성욕이 높아져서 참기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요. 과연 여자들은 언제 남자 생각이 많이 나고 하고 싶을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1점. 배란기일 때 여자의 성적 욕구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는 바로 배란기인데요. 배란일은 생리 시작일로부터 보통 14일 후라고 계산하고 이날을 기준으로 전후 5일씩은 임신 가능성이 높은 배란기에 해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란일에 가까운 여성들은 대부분 성적 욕구가 높아졌고 배란일의 여성들은 야한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났다고 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잠자리를 하는 횟수도 무려 4배나 많았어요. 배란기의 여성들의 성적 욕구가 갑자기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태초부터 내려온 인간의 번식 본능 때문입니다. 자손을 번식시키려는 인간의 동물적 본능은 우리의 몸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임신을 하도록 진화해왔어요. 난자가 임신할 준비를 막 마친 배란기 때 잠자리를 자주 해야 임신한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욕구가 커지는 거죠. 임신 계획이 없다면 특히 피임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지만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최고조이기 때문에 성욕이 매우 왕성하여 성관계에 호의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배란기에는 남자친구 혹은 남편의 손만 닿아도 온몸이 짜릿짜릿한 거예요. 또한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동시에 소량 있던 남성 호르몬의 수치도 조금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다소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여성이 잠자리를 거칠게 주도할 수도 있어요. 2점. 힘들고 외로울 때 여자에게 잠자리는 단순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용도가 아닌 남자와의 정서적 교감의 측면이 더 강합니다. 물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유독 힘들고 외로울 때 관계를 하면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답니다. 3점. 남자의 사랑을 느낄 때 여자는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남자보다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따뜻한 애정과 보호를 느낄 때 그와 더 진지하게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여자에게 신체적으로 진한 스킨십을 하는 것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가 여자의 욕구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자는 자신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챙겨주는 남자의 모습에 섹시함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2점. 여자가 주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 4가지. 이처럼 여자들도 욕구가 있고 남자와 잠자리하고 싶다고 먼저 표현하고 싶은 경우가 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너랑 하고 싶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몸짓이나 눈빛, 비언어적으로 은근한 신호를 보내서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알아차리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여자가 아무리 신호를 줘도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 기회인 줄도 모르고 타이밍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여자들이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 단계별로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지금 알려드릴 신호들은 무조건 잠자리 신호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한 호감의 신호들이랍니다. 1점. 애교 섞인 말투로 변한다. 우선 여자의 목소리 톤이 변합니다. 평소에는 명확하고 똑 부러진 말투를 가졌든 차분하고 점잖은 목소리 톤을 가졌든 여자는 안기고 싶은 남자 앞에서는 콧소리를 섞어가며 애교 부리는 말투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 이유 없이 자꾸 징징거리기도 하죠. 특히 여자가 자신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거나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는 것은 남자가 자신의 편에서 공감해주고 편들어주길 바라는 호감 표현이랍니다. 이런 경우 여자를 다룰 줄 아는 남자들은 이 여자 왜 이렇게 징징거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때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란 걸 눈치채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합니다. 2점. 수줍은 눈빛을 보낸다.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고 너무 좋은 거죠. 여자가 남자와 이야기하면서 자꾸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수줍은 듯이 웃으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여자가 계속 그런 행동을 하면 부끄러워서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하고 싶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자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부드러운 말투로 오늘 집에 안 가면 안 돼? 같이 있자. 라고 말해보세요. 남자는 여자가 쳐다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것 같으면 더욱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해요. 3점.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신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친과 첫 잠자리를 원할 때 주로 어떤 행동을 하나요? 라는 질문에 20%가 술을 함께 마신다. 고 응답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서두르지 않는 것도 은근히 잠자리를 기대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또는 평소 주량보다 일부러 술을 많이 마셔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계속 같이 있고 싶어라고 말하며 일부러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의 가슴이 남자의 팔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앉거나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술에 취한 척하면서 일부러 숨을 거칠게 쉬었다거나 너무 멋지고 사랑한다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해요. 4점. 먼저 스킨십을 진하게 한다. 스킨십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소보다 스킨십의 횟수가 늘어나거나 정도가 다르다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은연중에 표현하는 거랍니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을 만지고 싶고 상대방의 욕구를 자극시키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킨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의 스킨십은 어디를 터치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답니다. 간단한 호감 정도를 의미하는 스킨십 부위는 어깨와 둥인데요. 특히 여자 경험이 적은 남자들은 어깨 터치를 엄청난 관심 표현으로 해석하곤 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호감 정도를 나타내는 터치 부위가 어깨랍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스킨십을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여자라도 인간적인 호감도 없는 상대에게는 일절 터치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여자들이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기 위해 어떤 부위를 터치할까요? 남자의 손을 잡거나 팔을 주무르거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만지는 스킨십은 강한 성적 신호가 맞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남자의 손길이 은근슬쩍 가슴에 닿는 걸 알면서도 허용하고 웃으면서 남친의 손을 잡거나 팔뚝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먼저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스킨십을 진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3점. 그 신호를 파악한 남자가 그녀와 잠자리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이거. 여자가 앞서 말씀드린 신호를 보내고 그걸 잘 캐치서 남자답게 들이댔는데
이 오빠 왜 이래? 취했어. 라고 말하며 여자가 밀어낸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요즘엔 또 여자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시대라서 여기서 더 들이대야 하는지 그냥 깔끔하게 물러나야 하는지 많이 혼란스러웠을 텐데요. 아니 대체 먼저 하고 싶다는 신호를 실컷 보내놓고는 막상 다음 단계를 시도하려고 했더니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기껏 밤 사주고 술 사주고 했더니 꼭 끝에 와서는 튕기는 여자들 때문에 여간 답답한 게 아니셨죠.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모든 여자들은 아무리 본인이 잠자리를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자가 이것을 주지 않으면 몸을 쉽사리 허락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 입장에선 서로 원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왜 튕기는 거야? 라며 화가 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자들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럼 여자들이 원하는 이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명분이랍니다. 모든 여자들은 남자가 자신을 쉬운 여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또한 잠자리 후 남자의 태도가 돌변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 이용당한 뒤 버려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잠자리를 하기까지 남자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해요. 결국 여자가 원하는 그림은 여자인 나는 쉬운 여자가 아닌데 남자에게 설득당해서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했다는 그 명분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랑 할래? 대신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라거나 우리 집 강아지 정말 귀여운데 보고 갈래? 같은 멘트가 더 잘 먹히는 이유는 이런 멘트들이 여자들에게 나는 이 남자와 자러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배고프니까 라면 먹으러 갈 뿐이야 라는 식의 명분을 제시해 주기 때문인 거예요. 남자들 입장에서 고작 저 얄팍한 명분이 뭐가 중요한가 싶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앞서 말했듯 여자들 스스로 쉽게 잠자리하는 여자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남자에게 쉬운 여자로 비춰지고 버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답니다. 그래서 남자들 대부분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멘트. 오빠 믿지? 손만 잡고 잘게라는 얄팍한 명분 하나가 여자들에게는 나는 쉬운 여자가 아닌데 오빠한테 속아서 어쩌다 보니 자버린 거다라는 든든한 자기 합리화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주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1점 여자는 언제 욕구를 강하게 느낄까? 1점 배란기일 때 2점 힘들고 외로울 때 3점 남자의 사랑을 느낄 때 2점 여자가 주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 4가지 1점 애교 섞인 말투로 변한다 2점 수줍은 눈빛을 보낸다 3점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신단 4점 먼저 스킨십을 진하게 한다 3점 그 신호를 파악한 남자가 그녀와 잠자리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이것 그것은 바로 명분이랍니다. 명분을 줌으로써 여자가 쉬운 여자라고 느끼지 않게 하는 거죠.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끼는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야생의 본능 때문에 3초 정도의 매우 짧은 교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빨리 싸는 남성을 보고 토끼라고 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느끼는 여성은 뭐라고 부를까요? 여성도 빨리 느끼는 경우가 있을까요? 오늘은 넣자마자 혹은 넣기도 전에 가버리는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자 조루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남성의 경우 빨리 싸는 것을 조루라고 합니다. 여성의 조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잠자리가 제대로 무르익기 전에 혹은 시작조차 하기 전에 홍콩에 가버리는 증상. 이런 증상을 코사리 박사는 조기 오선생 반응 Early Ormic Response 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여자 조루에 대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이와 관련된 정보는 많이 없고 정보를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여성 1749명을 대상으로 조루를 경험한 적이 있냐고 물어본 설문조사에서 11.3%의 여성들이 조기 오선생을 경험해봤다고 답했고 그 중에서 3.3%의 여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죠. 남자분들은 여자 조루 이야기를 하면 남자는 횟수에 제한이 있지만 여자는 횟수에 제한 없이 홈콤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남성분들의 오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멀티 오선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선생을 느낀 후에 곧바로 또 다른 행위와 자극에 몰입될 수도 있지만 조기 오선생이 심한 여성은 급격한 성반응의 저하로 한번 오선생을 빠르게 경험하고 곧바로 다시 느끼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한번 홍콩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체력의 방전과 멍해짐을 느끼는데 소위 말하는 남자의 현자 타임과 비슷한 증상을 겪는 것입니다.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여행의 피로를 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정을 느낀 후 또 다른 절정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을 불응기라고 합니다. 불응기 동안 여자의 소중한 동굴 부위의 혈류가 증가하면서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데 이런 여성의 불응기는 보통 5분 10분 사이라고 합니다. 조기 오선생 증상이 심한 여성은 한번 느낀 이후에 오히려 좌절감과 고통 관심 상실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여자들의 고민과 사연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콩을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이미 멍한 상태입니다. 그 뒤론 남편이 쌀 때까지 그저 기다리죠. 지치기도 하고 빨리 끝내고 싶기도 합니다. 한 34세 여성의 고민입니다. 또 다른 30대 후반의 한 부부는 성 관련 문제가 있다며 진료실을 찾았는데 남편은 여자들은 오선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자신의 아내는 너무 빨리 쉽게 와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부러워할 법하지만 정작 아내와 남편 모두 괴롭습니다. 아내분이 말하길 오선생을 느끼고 나면 흥분이 확 떨어져서 더 이상 하기 싫고 분비도 멈춰서 아프기도 해요. 남편이 손대는 것도 싫어집니다. 1분 2분이 되지 않아서 오선생을 느끼고 이제 그만하라며 눈총을 주면 빨리 끝내려고 조급해진 남편도 오히려 사정이 힘들어지고 서로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보통은 남편이 조루라서 고민인 경우가 많은데 남자와 여자가 바뀐 형국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은 나 혼자 좋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한 명의 욕구가 확 떨어져 버리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동시에 같이 즐기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트너가 절정에 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여자는 지치고 미안한 감정과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고 남자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잠자리가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아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다음 잠자리가 기대되지 않고 무서워지는 것이죠. 빨리 싸버려서 내 파트너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남자 조루의 자신감 상실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들입니다. 여성의 조기호 선생 반응은 남성의 조루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데 다른 점은 남자들은 빨리 끝나는 조루가 많고 너무 오래 하는 지루가 적은 반면 여자는 잘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이 많고 조기 오선생 반응을 경험하는 여성이 적다는 것이 다릅니다. 조기 오선생은 남성의 조루와 여러 측면에서 비슷합니다. 부드럽고 완만하게 상승해야 할 성 반응이 너무 급속도로 상승하다 보니 어설프게 절정에 이르고 금방 사그라들게 됩니다. 이런 성반응의 조급함 때문에 실제 성적 만족감은 정상적인 성적 만족감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 선생이 쉽게 자주 올 뿐 제대로 된 성적 즐거움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들이 이런 여성 조루를 겪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 성적 경험이 적거나 자기 위로를 하는 빈도가 낮을 때 장기간의 금욕은 불안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쌓아두는 것보다 가끔씩 풀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죠. 두 번째, 과도한 흥분. 여성이 파트너와의 관계나 유대가 너무 흥분되고 자극적이라고 느끼고 생각할수록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당한 긴장감은 좋지만 너무 과한 흥분은 안 좋게 작용한 것이죠. 세 번째, 잘못된 행동의 습관화. 조기 오선생 반응은 성적 부담과 불안에 급히자기, 위로나 잠자리를 끝내버리고 피해버리는 회피 반응이 습관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불안감과 긴장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급하게 생각하고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잠자리를 처음 가졌을 때 이런 부담과 불안을 겪었다면 성인이 돼서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원인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정확한 원인은 의학적인 연구가 부족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성감이 민감하고 과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정도뿐이죠. 그래서 아직 공식적인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의학과 건강에 여러 전문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운동 시간 줄이기. 만약 내 조루증을 애인이나 남편이 모르고 있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나는 괜찮으니 준비 시간을 조금만 줄여달라고 말합니다. 잘해주려고 준비하고 있던 남자가 무안해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땐 반대로 남자를 위한 시간을 늘려주면 오히려 남자는 고마워할 것입니다. 두 번째, 먼저 자기 위로를 하고 잠자리하기. 처음 홍콩을 갔다 오고 나면 위에서 말한 부름기로 인해서 두 번째 홍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미리 해놓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개인차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알아놓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신경치료와 행동치료. 이런 여성들은 불안과 긴장감에 오선생 중추가 너무 조기에 발현되지 않도록 이를 안정화시키는 세로토닌계의 약물치료나 성적, 흥분을 완만하게 느끼도록 경험하는 노출 치료인 행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최대한 느리게 하기. 최대한 흥분을 덜 받기 위해 부드럽고 천천히 왕복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남자가 자극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 느린 왕복 운동으로도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케겔 운동이라고 불리는 PC 근육 운동으로 동굴의 압박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PC 근육을 단련시켜주면 여자는 동굴의 탄력성과 힘을 기르고 요실금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 여자들의 조루도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성기능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심각한 일이고 치료받아야 할 일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부끄러운 일로 생각해서 이 정도면 심각하진 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며 치료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삶의 질과 관련이 높습니다. 본인이나 파트너와의 잠자리에 문제가 있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꼭 여성의학과나 비뇨기과에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넘자마자 혹은 넘기도 전에 가버리는 여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얼핏 들으면 여자는 많이 느낄 수 있으니 좋은 것 같지만 조기 오선생을 경험하는 여자와 남자 모두가 불편해지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죠. 사랑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즐기며 행복감을 만끽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고 어설프게 절정에 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면 꼭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대추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절기 건강에 특히 좋은 대추에도 최고의 궁합인 식품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추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대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목도 칼칼하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환절기 감기와 면역력 회복의 최고인 대추입니다. 대추는 중국 황실에서 불로장수를 위해 꼭 챙겨 먹었던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대추 3알을 먹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말도 있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식품이길래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일까요? 대추는 환절기 감기 예방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기침 완화에 좋고 코점막을 강화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나지요. 게다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눈떨림을 해소하고 수면을 도와주는 세로토닌을 생성해서 불면증 해소에 최고이지요. 또한 대추는 다른 약재에 비해서 독성이 없어 매우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대추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대추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대추 음식은 바로 말린 대추 건대추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말린 대추를 끓여서 차로 마시면 따뜻한 기운이 돌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냉증을 해소하는 데 좋다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게다가 대추의 단맛은 진정작용을 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해소하는데 정말 좋지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대추의 당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추의 당분이 사과의 6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추는 혈당 지수GI가 매우 높은 편이라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의해서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단 대추를 말려서 드시게 되면 당분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것이랍니다. 또 심지어는 대추차에 설탕을 가득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나친 당분 섭취는 건강에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높으면 몸속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만성염증이 생겨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대추는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은 편인데요. 대추를 생으로 드시면 칼로리가 100에 104칼 정도이지만 말려서 드시면 200칼가 넘게 올라가니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대추 한방차를 만드실 때의 생강을 넣어 함께 끓이지 않으셨나요? 대추에는 베툴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염증을 없애주는 소염 효과와 항알러지 작용을 해서 관절염과 피부염, 구내염 등의 체내 만성염증을 해소하는데 엄청난 효능이 있답니다. 나아가 몸속의 발암물질과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니 최고의 항암제이지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추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장에 무리를 주어 소화불량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생강을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을 해소하고 체내 독소 해소의 효능도 극대화시켜준답니다. 반대로 대추의 달고 부드러운 식감이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미를 제거해주고 생강에 좋은 영양성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궁합이랍니다. 게다가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적의 조합이니 앞으로는 대추차를 드실 때 꼭 생강과 함께 드셔서 효능을 최고로 챙겨가셔야 해요. 두 번째로 대추와 최악의 궁합인 식품은 바로 우유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대추를 고명으로 가득 올린 우유 팥빙수를 드시기도 하고 날이 추워지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대추를 넣은 라떼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유와 대추는 각각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조합이랍니다. 대추에는 비타민C가 가득한데요. 이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찬날씨의 환절기의 기관지를 보호해서 감기를 예방해준답니다. 게다가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어서 피부 미용에도 정말 좋습니다. 또 대추 속의 칼슘과 철과 같은 무기질들은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빈혈을 해소해서 어지러움증을 해결해주지요. 하지만 여기서 집중! 우유와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대추의 비타민들이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소화와 흡수가 어렵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내에서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부룩하게 소화불량이 이어지고 결국 탈이 나게 한답니다. 그러니 꼭 소화가 잘 되도록 건강에 좋은 대추와 우유를 따로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죠. 함께 드시고 싶다면 대추와 우유의 섭취에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드시면 참 좋습니다. 대추차와 대추고를 만들어 드셔도 좋고 또는 앞서 말씀드린 대추 생강차에 설탕 대신 꿀을 넣어 드셔도 참 좋은데요. 대추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감귤의 2배, 사과의 6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대추를 드시면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기혈의 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최고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추의 효능을 200% 넘게 모두 섭취하시기 위해서는 비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꿀입니다. 대추를 꿀과 함께 드시면 기관지와 폐에 직접 작용하여 환절기의 폐 건강과 호흡기 보호에 최고이지요. 또한 불면증 해소에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니 수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꿀을 넣은 대추차 한 잔 챙겨 드셔야 해요. 단, 대추와 꿀 모두 열량이 높은 편이니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답니다. 또한 대추와 꿀 모두 따뜻한 성분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섭취에 특히 더 유의해 주셔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대추와 최악의 궁합인 식품은 바로 오이나 무입니다. 오이선이나 무 요리에 대추를 고명으로 얹어주시거나 함께 요리해서 무침으로 드시기도 하는데요.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궁합이랍니다. 바로 대추에 가득한 보약과 같은 비타민들이 오이와 무와 함께 드시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오이에는 비타민 분해 효소가 있고 무에는 페록시다아제가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대추의 비타민들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게 막으니 같이 드시면 대추의 좋은 성분들을 모두 섭취하실 수 없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무와 오이, 대추를 따로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잠깐, 가끔 대추를 즙이나 액기스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공 과정에서 대추의 비타민들이 많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 우리 몸에 무리를 주는 성분이 농축되고 특히 당분이 심하게 농축되니 정말 피해 주셔야 하는 대추 음식입니다. 그러니 대추는 자연에서 난 그대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대추차에 시나몬 가루를 뿌리기도 하고 대추 한방차를 끓이실 때에 계피나무를 함께 넣고 우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대추의 따뜻한 성질은 몸에 온기를 더해 기를 보충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대추를 계피와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을 최고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피의 알데히드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는 엄청난 효과를 더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꼭 함께 챙겨 드셔야 해요. 잠깐, 계피의 톡 쏘는 향을 내는 성분, 쿠마린의 약한 독성이 있어서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럽거나 체질에 따라 간독성을 유발하고 심박이 빨라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환절기에 쌀쌀해서 몸에 온기가 필요할 때 한 잔 정도 챙겨 드시면 참 좋답니다. 지금까지 대추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먼저 대추는 말려서 건대추로 드시면 좋은 성분도 농축되지만 당분이 특히 농축되어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대신 생강과 함께 드시면 살균효과도 더하고 건강에 더욱더 훌륭한 효능을 내지요. 또한 우유와 드시기보다는 꿀을 넣어 대추 한방차를 끓여 드시면 참 좋습니다. 또 오이와 무와 대추를 함께 드시지 말고 계피 시나몬과 함께 드시면 최고입니다. 어떠신가요? 환절기 면역력 향상의 최고인 대추,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